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103페이지로 갑니다. 10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이 뭐예요? 물건을 뭐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A하고 B가 있고 갑이 개업공개사입니다. A의 물건. 자, 매도나 임대죠? A의 물건을 얘가 뭐 해가지고 조사 확인한 뒤에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B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가면 다 이렇게 설명 받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때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일단 밑에 보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그거 보기 전에 일단 판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1번 판례.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업공개사가 어떤 특정인에게 돈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해줬죠? 이거 확인 설명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개사, 등록한 개업공개사죠? 등록한 개업공개사 때문에 얘는 특정인에게 공짜로 중개해줘도 확인 설명 의무 있고 잘못하면 어떤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의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일단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아는 사람이라고 공짜로 중개해 주지 마세요. 이거 아는 사람 거 공짜로 중개해 줬다가 좀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공짜로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니 때문에 손해났으니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야, 나 돈도 안 받고 해줬는데 이렇게 항변한 거죠. 그래도 의무가 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위해서 물건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A, 개업공개사. 자, A, 매도나 임대의뢰인이죠. 자,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의무의 의무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다, 의무 아니다? 의무 아니다. 다만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매도나 임대는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응하죠. 그러면 그 불응사실을 누구한테?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의무가 생깁니다. 설명도 하고 뭐도 하고 기재도 하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료 요구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신분증 제시 요구권 있죠? 자, 이 밑에 신분증 제시 요구권. 자, 신분증 제시 요구.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일반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할 수 있는 자는 누구?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는 의무 있죠? 소속공개사는 의무가 아니다. 물론 소속공개사가 여러분들 교재도 나오지만 확인 설명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하냐? 성실정개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요. 자, 시기는 언제 한다?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완성 전. 중개 완성이 뭐죠? 자, 계약, 저기 104페이지 지금 메모 3번에 괄호 1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이죠. 그러면 중개 완성 전까지니까 계약 체결 전까지. 누구한테요? 아까 B죠? 매수나 임차 의뢰인에게. 즉 권리취득은행이죠. 어떻게 설명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그 근거 자료, 자, 여기 화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네요. 근거 자료가 뭐예요?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신탁원부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신탁원부도 있습니다. 신탁자산일 경우는 신탁원부가 제시해줘야 돼요. 왜냐면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제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확인 설명 방법은 어떻게 한다? 설명도 하고 자료 어떻게 돼요? 제시도 하고. 여기 하거나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하거나 그럼 틀리다. 자,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밑에 그 근거는 없지만 다음에 있을 거예요. 써놓으세요. 개업공개서는 얼마?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소속공개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살짝 써놓으세요. 어차피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을 이런 중개의뢰 받으면 중개원 선정까지 매수임차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를 자료를 제시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쓰겠죠? 서명란을 하겠죠.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자, 여러분들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하도록, 맨 꼭대기에요. 맨 꼭대기에 개업공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보존하는 확인설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확인설명서를 쓰죠. 어쨌든 작성법 배울 거예요. 확인설명서를 쓰면 서명 및 날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배줘야죠. 자, 근데 이때 양쪽에 교배해주는 데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내가 보관하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자, 104페이지에 서명 날인하고 맨 밑에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네, 3년간 보관하는 여기에는 서명 및 날인을 안 해도 된다. 자, 이게 23년도 몇 년 안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거 엉터리 판례입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라고 해요. 대법원에서 판례 나온 거를 엉터리라고 하면 제가 뭐 권한도 없는데 엉터리라고 하면 그거지만 이거는 이 대법원 판사들이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 내린 거예요. 자, 제가 1월 달에 한번 얘기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10년 전부터 서명 밋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뭘로 썼어요? 수기,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필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단속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근데 요즘은 뭘로 해요? 예, 네, 프린트로 다 하죠. 그러면 다 이름까지 프린트를 해서 도장만 훅 찍으면 이걸 누가 직접적으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또는 해서 뭘로 바꿨다? 서명 밋으로. 이제 바뀐 지 한 10년밖에 안 돼요. 15년도인가? 15년도인가에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그렇게 서명 밋이라고 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개업공개사가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지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의미 없어요. 왜냐? 아까 저번 주에 나왔던 인장 등록 있죠? 도장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그 부동산에서 무조건 한 거를 라고 했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판례는 일단은 이 입법 취지에 대한 개념을 판사가 모르고 판결한 거다. 그래도 뭐예요? 대법원 판례죠? 네, 기억은 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 좀 해놓으셔야지만 된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판사가 아마 입법 취지를 의뢰인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판례가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밑에 확인 설명 하야 할 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105페이지 있죠?
제가 요거 밑줄 치라고 하는 것만 치세요.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 뭐 있죠? 소재지, 면적, 지무 이런 거 있죠?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또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소유권, 자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 권리관계 있죠? 그 다음에 거래증 금액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자, 여기에 중개보수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밑줄. 그 다음에 토지용계 밑줄. 토지용계. 자,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유지 이용자상. 그 다음에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이런 시설물 상태 있고요. 자, 바닥면 밑줄. 아까 벽면도 해놓고 바닥면 X라고 해둔 어디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1조 손진동 환경조건, 도로, 대중교통 경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입주 조건이 있었고요. 자, 9번 통째로 밑줄. 9번 맞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중요 세율 밑줄. 밑줄, 요 노란 거 다 밑줄 쳤죠? 자,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거예요? 바로 전 시간에 봤던 거. 99페이지 펴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 시, 물건점 공개사항에서 밑줄 친 거 쭉 있죠? 거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과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죠? 근데 제가 밑줄 치라는 걸 한번 보세요.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사항들. 자, 나머지는 공부할 때 쭉 한번 읽고 가셔야 돼요.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줄 친 거는 이쪽에 밑줄 친 거하고 저쪽에 밑줄 친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 밑줄 친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사에서 밑줄 친 거 있죠? 그거는 꼭 기억해 놓고 하시라.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이런 이름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은 뭐요? 바닥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설명사항 밑줄 친 거. 지금 어차피 지금은 일단 비교해가면서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죠. 주택임대차 중개시 설명사.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여러분 106페이지를 보세요. 6개가 나와 있죠? 6개가 저는 이제 일단 요 4개로 다 줄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자,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 요거와 관련된 법이에요. 자, 정보 제시 의무. 제가 주택임대차법 강의할 때 요 내용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라든가 국세지방세 정보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나? 임차인에게 발급받아가지고 제시, 보여줘주면 된다. 뭐였죠? 확정일자 부여 현황 부분과 그 다음에 또 국세지방세 부분. 다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려고 할 때 동의를 했지만 그 동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그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이거를 이런 확정자 부여랑 이런 것들을 내가 발급받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국세지방세 체납된 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여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라 그랬죠.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는 좀 찢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요거를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일람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 이거 뭐예요? 이건 최우선 변제입니다.
보증금 일정의 보호 완료한 여러분들 교재는 4번에 있죠? 4번에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일정의 보호에 관한 거 이건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최우선 변제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여기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 관리비 일단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하나 사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계세요? 그러면 임대차 할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보증 설정해줘야죠. 네, 이거를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줘야 돼요. 임대인한테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보증을 꼭 설정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설명한 사항이에요. 자, 요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민간임대주택, 즉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개업공개사가 설명을 해주라. 자, 요거는 조심할 건 어떤 경우만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주택 임대차, 주택 매매할 때 해당 없어요. 상가 임대차 할 때 해당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 네, 주택 임대차 경우만.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도록 하죠. 거기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판례 잠깐 볼게요. 그럼 이제 요거 보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법에 정한 요거하고 요거 있죠? 요게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적인 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법에서 정한 요것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업공개사 가끔씩 이거 외적인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자, 이거는 이거 외에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 설명 한 거예요. 요거 외적인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만약에 그릇되게 설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설명 안 해서 손해난 것은 상관없어요. 이거 외적인 것은. 그런데 이거 외적인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채무액만 설명하면 되고 실제 필요한 채무액, 현재 채무액이죠? 현재 채무액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자, 요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24년도니까 최신 판례죠? 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성관조 의무, 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채권,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 이건 뭐냐? 자, 요거는 사실 주택임대차보법인데요. 아직 민법에서 주임법 아직 안 나왔죠? 했어요, 벌써? 했어요? 했으니까 뭐 좀 여러분이 이해는 금방 나오겠다. 자, 봅시다. 물론 여기 1차 합격자분들은 금방 이해되실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임대인이 주택을 팝니다. 양수인에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양수인은 이 권리를 다 어떻게 되죠? 네, 가지고 가죠? 승계하죠. 자, 그런데 이때 약정을 하는 거예요. 양수인, 매수인과 임대인이. 자,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지겠다. 약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정을 하면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얘 보증금을 책임져 줘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이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에 있어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는데 그때 여기 임차인의 동의를 이거 받아야지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효력이 없어졌거든요. 이때 이거 너 왜 이거 얘기 안 했냐 이거예요. 자, 이거 개업공개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상황을 일단 판례는 항상 상황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아마 조금씩 이해되면서 이 문구가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은 요 정도. 자, 확인설명서 작성 버전. 근데 106페이지와 107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이 사실 앞부분에 좀 있었어요. 자,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개 소속공개사고 소속공개 의무 아니다. 자, 확인설명서 언제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뭐 지금 107페이지 것만 일단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죠. 개업공개사하고 그 행위를 한 누구? 소속공개사. 서명 및 날인한다. 그리고 쌍방에 교부하죠. 그리고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그리고 자, 이때 4번 원본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데 공인전자문서선 때 보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인전자문서선 때 보관된 경우. 이거는 뭐죠? 전자계약이죠. 전자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계약은 이미 그 안에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배포한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은 오늘은 확인설명서 1. 자, 확인설명서. 이거 안 갖고 오셨어요? 없으신 분? 자, 네, 없는 걸 대비해서 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좀 파일 처리에다 해가지고 좀 보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원래 여기다가 띄워가지고 다 쓰세요. 저는 참 편해요. 요 안에 쓰세요. 그러면 편한데, 근데 쓰려면 또 한참 걸리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아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예 프린트물에다가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확인설명서 1.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입니다. 자,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가 있어. 이게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 오피스인데 이렇게 돼 있죠, 주거용. 이 조건이 뭐죠? 맞아요. 화장실 나오는 거. 자, 다음 주에 배울 중개보수에 나오는 거 있죠? 85 이하, 화장실, 욕실, 이거 있죠? 예, 네, 그게 주거용이에요. 그 여기다 해줘야 돼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좀 시커멓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빨간 걸로 돼 있어가지고, 표시가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부여현황, 전입주도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이거 주거용에만 있어요. 비주거부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대상물과 상태 자료 요구사항 있죠? 자, 일단 이 근거자료 이거는, 요것부터 설명. 요 근거자료 이건 뭐라 했죠? 자, 확인 설명 방법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죠? 내가 보여준 근거자료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물건 상태 자료고, 자, 자료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매도나 임대, 불응하면 그 사실을 권리취득을 뭐하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하라 그랬죠? 자, 여기다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항의사항. 이 기본항의사항은 뭘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대상 물건 표시, 거기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대상 물건 표시. 뭘 통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자,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까지 확인, 건축물은 자, 실제 용도까지 확인. 그 다음에, 자, 구조 있고요. 방향은 주거는 뭘 통해서? 뭘 기준으로? 주실. 거실안방, 비주거는 주출입구. 그 다음에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돼요? 기준을 명시하라 그랬죠. 제가 1월달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강의실을 원룸이라고 치고 방향을 잡습니다. 뭘로 잡아야 돼요? 네, 창문을 잡으라 그랬죠. 창문을 기준으로 뭐 남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력, 이게 뭐죠? 내진? 네, 지진 여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여부도 기재한다. 빨간 걸로 된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특히 1차 합격자분들은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옮겨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 1, 2차 동차하신 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와 관련된 부분. 소유권 이외. 갑고란, 을고란 거죠? 기재하면 되어 있고. 자, 신탁 등기가 있다. 그러면 수탁자 및 신탁물건, 신탁 원부 번호 이런 것들 여기다 기재합니다. 임대차 요건, 동의 여부, 승낙 여부 이런 것들 기재한다. 근데 왜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느냐? 주택임대차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신탁 등기가 된 주택이 전세 사기로 이용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주택이 신탁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주택임대차를 누구와 계약 체결해야 돼요? 신탁 회사와 계약 체결해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괜찮으니까 나랑 계약 체결하자 그래놓고 들고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 신탁회사에서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끔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아예 신탁 등기 관련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 목록과 그다음 채권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용계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었죠. 이건 임대차의 경우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건폐율 용적요사항은 뭘 통해서? 시군조례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대각선에 여기 밑에 있지만 지역지구, 그 다음에 또 허가 신고, 그 밖에 이렇게 대각선이죠. 요거는 뭘 통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개죠. 도시공개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이거는 뭘 통해서?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14편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확인한다.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어요. 요거는 아주 자주 나왔고, 건폐공사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사항. 자, 임대차 사항이 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확정자 부여량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이거 뭐라고 해서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자, 보여줬는지 여부, 자료출 여부. 그 다음에 만약에 안 했으면 임차인의 권리 설명해 줘야 돼요. 아까 이거를 개업공개 직접 하라는 게 아니었죠? 개업공개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이건 잘 보세요. 전입세대 확인서. 이것도 제출 여부. 자, 그런데 미확인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직접 발급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열람교부 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최우선변제금 얼마? 민간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입니다. 요거 장기 공공 체크하고 보증.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임대보증에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보증 설정 부분 설명.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기한 쭉.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임대주택 정보 체계라든가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리고 이제 계약갱 요건 행사 여부. 계약갱신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임대차 사항, 4번 사항은 중간 확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임대차 하도 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전세 사기가 하도 발생했죠. 그래서 이 임대차 사항만큼은 중간 확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 임대인,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한다? 서명 뭐예요? 또는입니다. 조심. 서명 및 아니에요. 서명 또는. 그리고 소속공개사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란이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보세요. 자, 입지 조건 어떻게 돼요? 도대주교.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도대주교. 뭐, 색깔 칠했나? 제가 색깔 칠해놨나요? 안 칠해놨나? 네, 안 칠해놨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 입지 조건 확인해서 기재해야 되고, 자, 그러면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관리, 경비실하고 뭐 있어요? 관리, 주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 자, 총 얼마? 관리비 비목.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 방식. 직접 부과한다는 이거. 그 다음에 이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해서 기재를 합니다. 당연히 사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뭐예요?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것들. 자, 뭐, 묘지도 거기에 해당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장례시장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 거. 몇 킬로일 거? 네, 1킬로일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전 금액. 개업 공인중개사 계략적으로 산정 가격을 했죠. 그래서 중개완성 전 거래증금을 기재한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공시가 공시가 이건 뭐예요? 임대차는 의미 없죠?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일시 부담할 조세적 유세율 임대차는 뭐예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지금 기재, 여러분들 빨갛게 한 건 다 기재 이런 거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 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어떻게 돼요? 자료를 요구하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확인하는 거고,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겁니다. 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등기부라든가 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임대차. 임대차는 보증금 월장 계약기간, 그 다음에 뭐까지? 장기 수선 충당금까지. 그 다음에 법정 시장권, 유치권, 조각물, 정원수. 기재하고요. 자,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 조명 허가 여부, 권리 의무 승계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있다면. 그리고 또 신탁 부분 나왔죠. 신탁원부 약정사에 명시된 대상물과 대한 임대차 계약 요건.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동의 승낙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탁과 관련된 부분이 권리관계라는 데도 하고 실제 권리관계로 나오죠. 자, 이제 실제 권리관계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설명 상태 보죠. 수도, 전기, 가스, 파손 여부 쭉 보고요. 자, 소방 보세요. 소방. 소방에 뭐가 있죠? 단독 경보용 감지. 단독 경보용 감지 기간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방이 다 있죠. 각각. 자, 여기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저런 거라 그랬죠. 여기 하나 붙어 있어. 이건 아마 연기 감지기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단독 경보 감지기는 이거 불이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할 거야 아마. 자, 이게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다만 옆에 보세요. 아파트, 즉 5계층 주택이죠? 1급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왜 아파트는 제외해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 개별 공급 뭐까지? 사용연한. 여러분들 보일러 있죠? 보일러. 개별 난방이죠? 이때는 사용연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배수. 자, 이때 그 밖에 설명 있죠? 뭐라 그랬어요?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저기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설치됐다 그래요. 자, 그런 것들 가정 자동화 시설에 있는지 여부. 뭐 창문도 자동적으로 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리모컨 갖고 뭐 창문도 열리고 뭐도 뭐 보일러도 막 밖에서 막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있으시죠? 저희 집 없어요. 전 구축이라서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라서 없어요. 자,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면 가지. 특히 벽면은 뭐가 있어요? 누수가 있죠. 바닥면은 누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뭐예요? 진동 이렇게 되죠.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 환경 조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안내.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현장 안내자가 누구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냐. 특히 중개보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분고지 하라 그랬죠. 중개보조는 신분고지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고지 여부, 신분고지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자,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 지급 시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거의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자주 연습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서명 날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뭐예요? 서명 또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업공개서하고 소속공개서는 뭐예요? 서명 및. 맨 마지막 거는 서명 및이 되는 거예요. 체크 좀 하셨나요? 자, 지금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 요 프린트는 색깔이 다른 하고는 시커멓게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뻘겋게도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뻘겋게 좀 했습니다. 자, 체크를 하고 교재에다가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옆에다가 놓고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옆에다 놓으세요. 이제 비교해줘야 돼요. 확인설명서 2, 이제 교재. 자, 이제 2, 3, 4, 요번엔 2, 3, 4까지 다 할 거예요. 확인설명서 2는 무슨 용? 비주거용. 자, 지금까지 1은 무슨 용이었었어요? 주거용이죠. 이건 비주거용이에요. 몇 페이지에 지금? 116페이지. 확인설명서 2. 자, 확인설명 근거자료. 특히 근거자료에서 확정자 부연항 이거 없다 그랬죠? 부연항 전입세대 확인서. 아까 그 1에서 체크했죠? 요 1만 있다는 거. 예. 2에는 요거 없습니다. 위에 뭐 등기상증에서 이런 건 있지만 요거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본항의사항에 대사물건 표시란 갖고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 잘 보세요. 등기부계좌사항 있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주거용에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는 어느 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쪽 찾아보세요. 어디에요? 어느 란? 임대차. 그렇죠. 임대차 확인 사항란, 임대차 사항란에 있었죠? 그런데, 찾았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어느 란에 있다? 권리관계란에 있다. 나오면 되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확인설명서 작성법이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용계획과 공법상 내용 똑같습니다. 주거용과 같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보세요. 입지조건은 뭐죠? 도, 대, 주. 뭐가 빠졌어요, 지금? 교육과, 예. 네. 교육이 빠졌죠? 도대주, 교.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비 나눴습니다. 경비실 관리주체까지만 있죠. 관리비란이 없어요. 비주거에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거래증금액도 같은데, 자, 봅시다. 1에 있었는데
비주거에 없는 게 뭐냐면 비선호예요. 비선호 시설란은 어디에는 없다? 비주거는 없다. 거기에 117페이지에 그 꼭대기에다가 비선호 X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117페이지 꼭대기에다가 비선호 X. 그 다음에 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옆에다가 관리비 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거기 117페이지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거기는 관리비 X 이렇게 써면 되겠죠? 5번 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제 표시가 좀 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란 보겠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란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 요거 주거용과 같아요. 근데 자 거기 117페이지 일단 확인선 2 보세요. 비교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거기에 실제 권리관계 있죠? 거기다가 주거용과 동일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신탁 등기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일단 나머지 내용은 주거용과 같아요. 근데 뭐는 없다? 신탁 등기 내용이 주거용만 있고 어디는 없어요? 네, 비주거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설문 상태 보겠습니다. 내부 설문 상태 수도, 전기, 가스 똑같고 소방 보세요. 자, 소방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소화전, 비상벨 이렇게 돼 있죠. 주거용은 뭐예요?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렇게 돼 있죠.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런 차이점들 한번 구분해보고, 그러니까 비주거는 소화전 비상벨이고 주거는 단독 경보 감지기.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밖에 설문 있죠. 밑에 공간 있죠. 자, 그 밖에 썰물, 거기다가 요거를 써놓으세요. 자, 요거. 상업용과 공업용. 17페이지에요. 117페이지. 내부 설문 상태, 그때 그 밖에 설문. 거기다가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전기 용수. 오수 정화시설이 뭐예요? 네. 그 왜 똥 싸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만한 통에 이렇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정화조. 대도시에는 정화조 묻지 않고 바로 시설물이 처리시설로 바로 가요. 근데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그 처리시설물 연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다 정화조를 묻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화조가 없어요. 그 정화조 묻을 데도 없죠, 사실은. 서울은 이렇게 하면 바로 관이 연결돼가지고 그 처리시설로 바로 연결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이 정화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수 정화시설이에요. 그 용량, 몇 인용 나와요. 어디 있느냐? 자, 이 란 보세요. 이 란이 지금 어느 란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 란이죠? 그럼 개업 공개 세부 확인 사항은 어떻게 기재한다?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 기재한다. 확인서를 1에서 봤죠? 근데 건물주 계세요? 아, 여기 서울은 의미 없겠다. 서울의 건물주는. 저쪽 외곽 쪽의 건물주로 해주면 돼요. 근데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오수 정화시설 용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까지 뭐 건물주가 알 필요 없죠. 근데 물어보면 야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러죠. 근데 알아서 체크해놔야 돼요. 그 어디 있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기폭기법 452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자 공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전기 용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및 바닥면 부분 도배 없죠? 도배 X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그 옆에다가 환경조건란이 없어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그 옆에다가 하든가 밑에다 하든가 환경조건 X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꼭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그래서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3 보겠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도 나가야 돼요. 확인 설명서 3 무슨 용이에요? 토지. 자 토지용에 쭉 넘어가서 다 똑같고요. 여기서 입지 조건 보세요. 입지 조건 120페이지 4번 난 120 4번 난 입지 조건 있죠. 자 비교하라 할 때는 비교하세요. 자 이거 1 옆에다가 그냥 놓고 비교하라 할 때는 비교하세요. 자꾸 이렇게 수업할 때 비교를 하면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4번 난에 보니까 뭐가 있죠? 도로하고 뭐죠? 대중교통. 도로, 대중교통. 뭐가 빠졌어요? 도대, 주, 교. 주차장하고 교가 빠졌죠? 주경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비선호가 있네요. 비선호. 자, 주거용의 비선호가 있었죠? 비주거의 비선호가 없었죠? 그런데, 토지에는 비선호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토지는 왜 비선호가 있냐면, 주택용으로 용지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지에는 사실 비선호가 별로 필요 없는데, 순수 토지 중에서도 주거로 쓸 수가 있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권리관계 부분, 요거,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 실제 권리관계 있죠? 자, 요거 써놓으세요. 실제 권리관계란 120페이지에 8번 난, 그 공간 많죠?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뭐 임대차 경우 월차 보증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계속 연습해야죠. 지금 오늘 아마 처음, 특히 일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그나마 1, 2월달 공부하셨던 분들은 일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눈에 좀 익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또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그 다음에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이거는 써놓으세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이요. 나머지 쓰지 마세요. 요 쓰라는 것만 쓰세요. 뭐 이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주거와 주택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실제 토지용의 실제 권리관계 부분에서는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구축물, 가설건축물 같은 게 있는지, 적치물, 뭐 쌓는 거, 토사 같은 거 있는지, 진입로 있는지, 경작물, 농지 같은 경작물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권 소유권 변동 여부 기재하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부터는 내용 같아요. 자, 이제
차이점하고 이런 것들만 한번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요. 확인 설명서 4. 거기에 대상물건 표시란 있죠? 자, 거기에 등기상 증명서 써놓으세요. 저 소재지 않고 등기등록지라고 돼 있죠? 그 옆 공간에다가, 저기, 1번 대상물건 표시란. 밑에. 그 밑에. 개업공개서 기본한 확인사항 있죠? 네, 그 기본 확인사항 큰 제목에 대상물건 표시란 1번 있죠? 못 찾았어요? 여기. 네, 여기다가. 거기다가 등기사항 증명서. 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제가 페이지 보려면 위에 페이지 보라 그랬죠? 자, 지금 토지 부분에서 보니까 소재지 나오죠? 소재지에 이거를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해요. 보통 여러분들 소재지 뭐 확인하죠? 우리가 보통 소재지를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하죠. 그런데 이 광업재단과 공정재단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왜냐, 제가 중개대상을 할 때 잠깐 이런 얘기 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의 재단으로 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라면 공장에서요, 안성, 창원,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거를 하나의 재단으로 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소재자 이렇게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유 상태, 3번 란 있죠? 3번 란, 요거 써놓으세요. 3번 란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재단 목록과 등기사항 증명서. 임목은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 확인하면서 1까지 다 여러분들 쓰라고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정신없죠? 그나마 그래서 프린팅을 한 거예요, 이게. 요건 쓰든지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요. 그 밖에 밑에 참고사항 있죠? 그럼 참고할 사항 있으면 당연히 기재하는 거죠? 자, 다 썼나요? 넘길게요. 이제 실제 권리관계 부분 나오죠. 요거만 쓰면 끝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요거만 쓰세요.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 요거만. 임대차,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요것도 써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력, 요것도 써내야 되겠네요. 자, 요까지가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작성법이에요. 머리가 터지겠죠? 괜찮아요. 계속 보면 돼요. 이거는 4년 전까지는 매년 2문제 나왔어요. 이 작성법이. 4년 전부터 한 4번 정도는 이제 요 근래까지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매년 2문제 나왔어요. 이 확인 설명서 작성법 기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매년 몇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2문제씩 나왔으니까.
근데 요 근래는 좀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래도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머리 아프더라도. 뭐, 세상 사는 게 머리 아프요. 자, 좀 쉬죠. 쉬었다가, 이제 겨루기학사 부분 들어가.